캐나다에 이민자들이 많이 오고 있고 한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이민자들도 있습니다. 소위 여기민이죠. 중국, 필리핀, 동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통계청의 2020년도 연례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캐나다에 온 이민자 수는 34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민자들 가운데 첫 해에 돌아가는 비율이 16%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토 한국일보의 설문조사를 보면 이민을 후회한다는 응답이 32%, 여기민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21.3%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민자의 사연을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한국으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대덕연구단지에 근무하던 석박사연구원 12명이 캐나다로 이민 왔습니다. 이들 중 3분의 2는 가족들을 랜딩시켜 놓곤 다시 직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독립이민으로 자녀 교육을 위해 왔지만 캐나다에서 먹고 살기가 만만찮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함께 남은 이민자들은 실제 취업의 높은 벽을 느껴야 했습니다. 영어로 안 되고 캐나다에서의 직장 경험이 없다 보니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살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꽃감 빼먹듯 통장에서 돈을 계속 꺼내 써다 보니 불안해져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석박사들이 가드닝 보조, 달공장, 조기 유학생 가이드 등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컨비니언스, 비타민 가게, 코일론드리 등 자영업에 뛰어들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힘들었습니다. 기러기 아빠를 보내고 남은 가족들도 조기 유학생 유치나 아르바이트로 생계에 도움을 주어야 했습니다. 집이라도 마련하면 그래도 버티기 쉬웠습니다. 그때 밴쿠버나 토론토에서 집을 산 이민자들은 집값 폭등으로 요즘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3, 4년이 지나고 가족이 시민권을 얻거나 막내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부인도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시민권이 있어 자녀들이 자리 잡으면 은퇴 후 노인복지가 좋은 캐나다로 다시 갈 수 있다는 믿는 구석도 있습니다. 대기업 간부였던 B씨는 2000년도 후반에 80만 불을 갖고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 왔습니다. 인생이 모자게 희망과 자신이 있었습니다. 25만 불을 다운페이에 밴쿠버 외곽에 있는 50만 불짜리 멋진 집을 샀습니다. 길 건너편에 숲이 있었습니다. 정원도 있고 뷰가 좋은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가족 여행을 생각해서 혼다 오디세이를 뽑았습니다. 세컨드카도 하나 더 샀습니다. 캐나다는 골프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국 이민자들이 할 수 있는 자영업은 컨비니언스, 모텔, 주유소, 코일론드리, 보틀디포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니까 이민 산전수전 다 겪어본 선배분들이 많아 인수하고 싶은 업종을 하나 이야기하면 소낙비처럼 문제점들을 쏟아내어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지 마을로 가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캐나다까지 와서 애들과 떨어져 벽촌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도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알아보던 끝에 결국 도시 외곽에 있는 한 컨비니언스를 인수했습니다. 부부가 달라붙었지만 그게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대로 수익을 창출해주지 못했습니다. 담배와 복권을 빼면 남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연중 일을 하는 대형마트들이 무서운 경쟁자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종업원들이 훔쳐가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머지않은 곳에 인도 사람이 컨비니언스를 새로 차리자 더 힘들어졌습니다. 집까지 처분하고 버텼지만 결국 파산을 했습니다. 시민권은 땄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나마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이민 생활에서 노력하는 것 반만하면 한국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1998년 IMF 사태 직후 부모를 따라 토론토로 이민 온 K씨는 여기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 그리던 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학원에서 원어민 영어 선생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애가 둘입니다.
K 씨는 코로나 사태 전 아이들 키우기는 캐나다가 좋다고 생각했고 남편도 기꺼이 응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있는 토론토에서 한국서 살던 작은 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단독주택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남편도 직장을 잡아 정원이 있는 집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애들 둘 육아보조금으로 매달 1,000불 가까이 나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맞벌이 하지 않아도 된 것이죠. 이민 2세 K씨와 같이 역이민과 여격이민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밴쿠버에서 90년대부터 이민 생활을 해온 70대 초반의 D씨는 3년 전 부인과 함께 한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결혼한 딸이 직장을 얻어 한국으로 먼저 갔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연금을 받으며 딸네 집 가까이 사는 D씨 부부는 고향도 방문하고 옛 친구들도 만나는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중 국적을 취득하여 보건복지부가 주는 20여만 원의 기초연금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진료는 느려 터진 데 비해 한국 의료 서비스는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밴쿠버로 다니러 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 가서 참전용사 지원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노인들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입니다. 추위를 피해 플로리다, 아리조나, 팜스프링으로 가서 겨울을 나는 소위 스노우버드들이 많습니다. 은퇴한 캐나다인들 가운데는 물가가 싸고 날씨가 좋은 중남미나 필리핀 같은 곳으로 가서 사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봐야 부모님과 형님들이 다 돌아가셨고 친구도 별로 없어 한 번씩 방문은 몰라도 살러 간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캐나다서 오래 살다 보니 한국이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캐나다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7, 80년대 달랑 300불만 지니고 이민 온 분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다면 요즘 분들은 이민을 오더라도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생각합니다. 그때만 해도 한 번 이민 가면 한국은 가기 힘든 먼 나라였습니다. 지난 60년대 아들이 서울로 유학 가게 되면 가족들이 부산역에 나가 배웅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남편이 일본 출장이라도 가면 부인이 애들과 함께 김해공항에 나가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 이제 나리타 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오는 시간보다 김해공항에서 해운대 집으로 가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차를 몰고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밴쿠버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시간이 엇비슷해졌습니다. 공간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시민권을 갖고 한국과 캐나다로 왔다 갔다 하는 여격이민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